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수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 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수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을 때 남자를 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 파워라고 부른다. 이 남자가 발휘한 소셜 파워의 근원은 바로 외모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코드를 겉모습에 장착하고 주위에 발신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런 코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코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또한 디코딩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흔하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은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디코딩이 소수의 사람들만 보유한 특수한 재능인 것은 아니다. 물론 천재적으로 디코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 의식적으로 디코딩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간다고 해보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똑같을 테지만 오는 도중에 뭘 봤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난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 라며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심 없는 정보는 지나쳐버린다. 코드가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농구 코트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는 특이한 장면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용어다. 가령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 단풍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주 운치 있던데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동네 의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더군요.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가게도 있던데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본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뚜렷이 들어오는 코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미를 실어 표현한 코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코딩의 원칙은 바로 상대방이 발신하는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코드를 의식적으로 읽어내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링컨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였다. 링컨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 부대통령인 존 브레킨리지와 민주당의 실력자 스티븐 더글러스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링컨이 특유의 수염과 구렛나룻을 기르기 전의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품격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움푹 파인 볼 때문에 뭔가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주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당시 링컨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곤 했다.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실현한 위인임에도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수염 하나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 외모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처럼 수염은 관록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들 중에는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경쟁업체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수염으로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링컨의 인생을 돌아보면 디코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 나이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명한 어록을 보아도 그렇다. 링컨이 내각 인사를 단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참모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며 한 인물을 추천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면서 단번에 퇴짜를 놓았다. 이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군. 안 되겠어. 얼굴과 능력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며 참모가 항의하자 돌려준 대답이 바로 남자 나이 40에 관한 유명한 어록이었다. 다만 링컨이 얼굴을 평가한 기준은 잘생겼는가 혹은 못생겼는가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전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일을 성실히 잘하더라. 이런 인상은 보통 말만 앞세우지 하는 나름의 패턴을 축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형성된 자기만의 코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링컨이 재임하던 시기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긴박한 시국을 맞았다. 그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찰력 있고 실력이 뛰어난 장관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 구성에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전쟁에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머릿속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외모가 진인임을 숙지했던 링컨은 11살 소녀의 조언대로 수염을 길렀고 자신의 뜻을 보필할 인물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는 1865년 암살당하기 전까지 계속 수염을 길렀다. 일본 외무성 관료를 지낸 작가 사토 마사루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난 반응이나 몸짓, 사소한 발언 같은 정보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 라든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라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뭔가 음흉한 느낌인데 솔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휘되는 경우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센서가 발동해서 상대를 가까이 해도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사람을 보는 눈썰미가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몸짓과 말 속에 숨은 정보를 정확히 감지한다. 정보 분석 전문가가 흩어진 정보를 이어붙여서 기밀 정보를 손에 넣듯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본심은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과 같은 형태로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퍼즐 맞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별 의미 없는 잡동사니일 뿐이다. 물론 한 사람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외모만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 혹은 상대방이 내 의견에 찬성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디코딩의 원리와 방법만 안다면 마냥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